안녕하세요. 저에겐 남편과 유치원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이 있습니다. 둘 다 맞벌이이고 집안일이나 육아를 함께 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육아도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해주었는데 지금은 전혀 돕지 않고 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시댁은 우리 집에서 차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집에 시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어 사상건건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장남이니까 가 입버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별일 없어도 수시로 시댁에 들립니다. 쉬는 날에도 집에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남편은 저희 가족을 전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제 가족이 아니라 동거인이라고 취급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딱히 무슨 요구를 하거나 생트집을 잡거나 하는 곤란한 일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이 시댁에 자주 가버리니까 우리도 자유로움도 좀 있었고 특별히 불만 가질 게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요. 그런 상태가 계속되던 어느 날 아가씨 부부에게 문제가 생겨 아가씨가 시어머니에게 울음을 터뜨린 모양이었습니다. 아가씨 남편의 빚이 발각되었다고 했습니다. 고스톱을 치다가 계속 졌고 정신 차리고 보니 큰 빚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가씨는 집안일을 못해서 반찬이며 세탁이며 돈으로 해결하고 있었고 당연히 모아놓은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가씨가 걱정되었던 시어머니는 시댁으로 들어와서 살면 월세는 아낄 테니 이사 오라고 했고 아가씨네 가족이 시댁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나중에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아가씨는 집안일을 잘 못해서 거의 못하니까 집안일은 시어머니가 하게 됐습니다. 아가씨 부부는 둘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를 보는 것도 시어머니가 하게 됩니다. 덧붙여서 아가씨의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막 들어갔고 학교를 갔다 오면 시어머니가 돌보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느긋하게 혼자 살아왔고 혼자 하기 힘든 일이나 곤란한 일이 있으면 남편에게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유자적한 생활에서 가사나 육아에 쫓기는 나날이 되어버린 것을 깨달은 시어머니는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그 말을 푸념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지극히 생각했던 남편은 그런 처지가 불쌍했나 봅니다.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말해버린 겁니다. 시댁에 아가씨 가족이 살고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살면 괜찮지 않냐고 한 거죠. 시어머니의 속셈에 감쪽같이 남편이 걸려들은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제가 돌보고 최대한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계시도록 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방을 마련해줘. 저는 입을 딱 벌린 상태로 굳었고 샤워를 하려던 남편을 말렸습니다. 나 농담 아니야. 모시는 건 무리야. 남는 방도 없어. 그리고 왜 내가 시어머니를 돌봐야 해? 내가 왜? 저는 온 힘을 다해 거부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엄마를 편하게 해주고 싶은 거야. 집안일은 네가 더 잘하잖아. 그리고 막내 방에 지금 뭐 없으니까 거기를 엄마 방으로 하면 돼. 애들 같은 방 쓰면 애들 좋아할 거 아냐. 시어머니를 위해 아이들에게 희생하라고? 그게 아버지가 할 말인가? 하지만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되도록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거 무리야. 애들도 사생활이 있다고.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게다가 아가씨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하고 이사간 거 아니었어? 애초에 아가씨한테 같이 살자고 말한 거 시어머니가 한 거지?
얼굴이 무뚝뚝한 남편은 제가 반대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랑 같이 살아서 엄마가 힘들대. 장남으로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 너 맏며느리잖아. 그리고 남편 체면을 세우는 게 너의 역할 아니야? 남편 노릇이나 제대로 하고 그딴 소리 해. 내가 언제 역할을 안 했다고 그래. 됐고 너랑 할 말 없어. 그렇게 말하고 샤워하러 갔습니다. 엄마 모시고 살 거야. 네가 거부해도 소용없어. 욕실에서 남편이 저 들리게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과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최소한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평소처럼 남편이 시댁에 갔습니다. 대충 집안일을 마치고 아이와 함께 TV를 보다가 초인종이 울려 확인해보니 택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엄마, 택배 온 거 뭐야? 우리 집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가져갔어. 다른 집 택배라는 소리에 아이들은 기대하는 얼굴에서 순식간에 시무룩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다시 TV를 보고 있는데 누군가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가 났고 그리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누구지 싶어 현관 쪽 복도를 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며느리 있니? 오늘부터 잘 부탁한다. 어머, 어쩐 일이세요?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들이 알려줬어. 이제 알고 있어야 한다고. 네?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요? 시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 엄마랑 같이 살 거야. 너희 할머니한테 인사해. 딸과 아들이 마지못해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와서 기쁘지? 그럼 집 구경 좀 하자. 그렇게 말하고 집안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딸이 따라갔습니다. 잠깐! 갑자기 무슨 일이야? 내가 모시는 거 무리라고 했잖아. 이 집의 가장은 나야. 내가 결정했으니까 따르도록 해. 무리라고 몇 번을 얘기했잖아. 왜 마음대로 결정해? 내 생각도 좀 해. 남편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딸이 제게 왔습니다. 할머니가 여기저기 문을 열어보고 다니길래 할머니 같이 사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같이 산다는데 맞아요? 맞아. 할머니는 오늘부터 이 집에서 같이 사는 거야. 평소에는 딸과 대화하면 귀찮아 했는데 바로 대답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장난치지 말고 애들도 싫어하잖아. 절대로 안 돼 절대. 지금 다시 모셔다 드려. 불평하지 마. 오늘부터 같이 사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근데 오전에 엄마 택배 왔을 텐데 어딨어? 그거 내가 우리 집에 잘못 온 거라고 다시 가져가랬어. 짐도 많고 그 많은 짐 둘 데도 없다고. 그리고 같이 살지 않을 거라니까. 야, 너 계속 그럴래? 엄마 내가 모실 거라고 했지? 둘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짐 붙인 거는 어딨어? 아까 남편한테 말했는데 다시 돌려보냈어요. 뭐야? 힘들게 붙였더만 왜 돌려보내? 저는 짐 놔둘 데도 없고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뭐? 내가 짐이라고 말하는 거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주세요. 놀라서 소리를 내지 못하는 시어머니는 대신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너 엄마한테 말을 왜 그렇게 해? 정 같은 거 없어? 완전 냉혈한이네.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살자고 하니 거부하지. 엄마가 힘들다는데 도와줄 생각 같은 거 안 해? 너가 정 얘기하니까 말인데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일이며 육아도 내가 다 했어. 한 번이라도 애들한테 관심 가져주고 등하교라도 한 번 해준 적 있어? 매일 아침 바쁘게 움직인 적 없지? 심지어 어머니도 돌보라고?
까불지 마. 나도 사람이야. 말만 하면 뭐든 되는 줄 알아? 어머니, 죄송하지만 모시기 싫습니다. 싫어요. 현관은 저쪽이니 돌아가 주세요. 저는 현관 쪽을 가리켰습니다. 제 기세에 어안이 벙벙한 시어머니는 뭔가 대꾸하려 했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내가 돌볼게. 그러면 됐지? 내가 엄마를 돌보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냐? 뜻밖의 남편의 대답에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 말만 알아들어? 어떻게든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구나. 그렇다면 내가 나갈까? 그냥 내가 친정으로 이사 갈게. 제 말을 듣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엄마 이사 갈 거야? 그럼 나도 따라갈게. 엄마랑 같이 이사 갈래. 엄마랑 있고 싶어. 뜻밖의 애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아빠에 대한 정이 별로 없어 저런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항상 할머니만 생각하고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 아빠는 우리 가족 아니고 할머니 가족이야. 두 손을 꼭 움켜쥔 딸은 시어머니와 아빠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원래 이렇지 않았잖아. 딸이 태어났을 때는 매일 보고 싶어하고 밤에 울면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달래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변했어? 남편은 말없이 들으며 뭔가 생각에 빠진 듯 했습니다. 다 지난 옛날 이야기를 하고 그래. 그렇게 내가 싫으면 애들 데리고 이 집에서 얼른 나가. 아들이랑 이 집에서 둘이서 살란다. 이럴 거였으면 택배를 왜 돌려보내서 일을 두 번 하게 만들어? 불평을 늘어놓는 시어머니를 보며 잠자코 있던 남편이 시어머니를 향해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줘. 여기는 엄마 집이 아니야. 이 집은 애들이랑 애 엄마 집이지. 짐은 내가 바로 돌려보내줄게. 엄마는 엄마 집에서 살아. 뜻밖의 말을 하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저는 놀랐습니다. 동생 가족 돌봐야 한다고 투덜댔는데 그거 다 엄마가 이사 오라고 해서 생긴 일이잖아. 그리고 집안일이 힘들면 동생 내보고 하라면 되잖아. 싫어. 걔들이 내 말을 듣는 줄 알아? 죄다 나한테 떠넘기려고 하는데 내가 오죽했겠어. 그건 엄마랑 동생 문제잖아. 동생이 같이 살자고 한 것도 아니고 엄마가 같이 살자고 한 거잖아. 싫으면 다시 내보내던가 해. 말처럼 쉬운지 알아? 걔들 빚 생겨서 힘들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모른 척하니? 그리고 여기서 같이 살 거라고 벌써 다 말하고 왔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엄마 쪽팔리게 만들래?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아가씨한테 연락했었는데 아가씨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면 좋겠다면서 계속 어머니만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제 말을 듣고선 순식간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거 다 지들 좋으려고 하는 말이지 나 좋으라고 하는 말인 줄 알아? 아무튼 나는 여기서 살 거고 다시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엄마 미안한데 우리 집은 안 되겠어.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빨리 가자. 이렇게 버티면 모두 얼굴만 붉히고 엄마도 불편해서 여기서 못 살 게 뻔해. 그러자 막내 아들이 시어머니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착해져라 착해져라. 웃음이 나오려 해서 황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아들의 행동에 얼굴이 붉어진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배에 도깨비가 있어요. 제가 쫓아줄게요. 할머니 배에 그런 거 없어. 참나. 애들도 돌아가라고 눈치 주는 것 같네. 나 데려다줘. 집에 갈란다. 그렇게 말하고 가방을 집어들고 시어머니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뒤를 남편이 쫓아갔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제 탓도 있는 것 같아 진심으로 후회됐습니다. 밤이 되어 슬슬 자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들, 딸,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 생각만 해서 다들 상처받았지? 미안해. 아빠가 앞으로 잘할게. 아빠는 엄마랑 너희가 가족이고 계속 우리 다 같이 살 거야. 아빠 사과 받아줄 거지? 남편은 저와 애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아빠 미안하면 이번 방학 때 놀이공원에 가요.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그래, 다 같이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기구도 많이 타고 오자. 아빠가 약속 꼭 지킬게. 아이들은 자러 갔고 저는 방에 들어가기 전에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반찬 만들어 놨으니까 렌지에 데워 먹어. 고마워, 내 생각해줘서. 남편은 그날을 기점으로 옛 남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사나 육아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시어머니와의 만남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느긋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겼고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노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훗날 아가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시어머니는 아가씨 가족을 열심히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느긋하게 지내겠다는 시어머니의 꿈은 무너져 내리고 매일 가사나 육아에 정신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도 퇴근 후 최대한 집안일도 돕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부려먹지 말라고 아가씨 부부에게 한마디 했다고 했습니다. 아가씨 부부도 정신 차린 듯 했습니다. 한참 후에는 시어머니도 소란 일으켜 미안했다고 하셨고 저도 말이 냉정했던 것에 대해 사과를 드렸고 혹여 힘든 일 있으면 연락 달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마터면 인생이 바뀔 뻔했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